안녕하세요. 간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 3차 대유행, 변이에 대한 공포로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증시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3천선을 이탈했어요. 셀트리온이 1.37, 헬스케어가 1.32, 제약이 0.61로 상승권에서 셀트리온 삼형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멀었다. 잔인한 현실의 한숨.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 코로나19, 이 변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백신에 대한 우려, 쉽게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인류에게는 정말 짜증나고 재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기업 셀트리온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셀트리온 소식을 하나씩 전달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자가면역 치료제, 유플라이마 유럽 허가, 글로벌 신흥 강자 기대. 지금 레케노라주, 셀트리온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주주분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레케노라주를 제외하고도 셀트리온이 지금 팔고 있는 제품들, 현 제품들이나 앞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추후 지금 하고 있는 부분과 진행될 신약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경쟁력이 탁월한 그런 파워풀한 제품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기사 자료예요. 특히 유플라이마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다. 유플라이마는 지난 2월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첫 번째 고농도 바이오 시밀러 제형이다. 셀트리온은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차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유럽 시장 4조, 미국 시장 20조, 유럽에서 오리지널, 에피의 휴미라 하나에 5개 바이오 시밀러는 저농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플라이마는 고농도를 출시하면서 저농도의 가격으로 그리고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였고 바늘 크기도 작게 했습니다. 즉 레키노라에 이어서 이 유플라이마도 유럽 시장을 접수하러 간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은요 2030년까지 바이오 시밀러를 하나씩 출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죠. CTP16 아바스틴이에요. 대장암 치료제. 요게 연내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EMA에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졸레어 39, 그리고 프롤리아 41, 그리고 아일리아 42, 황반변성 치료제죠. 그리고 자가면역 치료제 스텔라라 43까지 줄줄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면역관문 억제제, 첨단 항암제이죠. 앞으로 항암제에 있어서 인프라가 될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면역관문 억제제까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1.8조대라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 이제 시작이다.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을 보고 믿고 편안하게 그리고 실적을 보면서 동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 하단에 보게 되면 이 레키노라에 대한 언급이 나왔거든요. EMA 공식 승인, 롤링 리뷰하고 그 다음에 임상 3상 1200명이 세계 10여국에서 지금 경증과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 국내 10만 명분을 제외하고 300만 명분까지 추가로 생산할 계획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신한 금융투자 제약바이오의 이동건 이 연구원이 이 텔레그램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미국 2월 바이오 시밀러 처방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제 이분이 자료를 올린 거겠죠. 처방량, 처방 수량 기준입니다. 인플렉시막, 자가면역 질환이죠. 여기서 레미케이드가 78.4%의 점유율. 근데 2.4%가 점유율이 좀 떨어졌어요. 인플렉트라. 이게 바로 렘시마죠. 렘시마는 14.1%로 1.7%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렘시마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여기에 바이오 베터로 신약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리툭시막, 이거는 혈액암이에요. 리툭산이 오리지널이죠. 54.6%. 근데 1.6% 하락했어요. 트룩시마는 21.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0.7% 상승했다. 점유율이. 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사실 뭐 연구원, 뭐 신한금융투자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아니, 하나금융투자에서 말이 많았죠. 그 연구원분님께서. 하지만 선방을 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뭐 룩시엔스 말 많았잖아요.
0.9% 상승했고 23.2% 점유율. 그리고 암젠의 신규 바이오시밀러가 나왔죠. 리아분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트라스투맙. 이게 유방암이거든요. 허셉틴이 39.2%로 0.6% 하락을 했고 여기서 허주마가 0.6%를 차지해요. 점유율이 0.7% 하락했다. 이 허셉틴은 조금 더 활약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요. 결국 전 세계 시장,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미국 시장도 차후 이제 직판을 하려고 덤벼들겠죠. 그죠? 가장 큰 시장이니까요.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기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로나 치료제도 현재 미국의 2개의 회사와 한국의 회사에서 개발해 3종이 출시됐다. 미국에서 개발한 2개의 다닐크론 항체. 이 치료제는 FDA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유럽 EMA의 허가를 득해 현재 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 국가로 다닐크론 치료제를 개발해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 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EMA와 FDA의 조건부 승인과 긴급 사용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금 FDA는 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죠. 아직 얘기가 좀 안 나오고 있지만 EMA는 지금 며칠 내로 나올 것 같죠?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한국의 이 코로나 치료제는 안정성이 매우 높아 부작용이 없으며 치료 효과도 아주 우수한 것으로 외국의 임상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 또는 전문가들의 언급은 논자의 기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느낀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 치료제 레키노라주는 코로나19 환자 중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만 사용 신청을 했음에도 엉뚱하게 중증에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제로서 근거가 없다는 혹평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중증은 장기로 손상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 치료제는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로 밝혀진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치료제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종종 접했다. 다닐크론 항체 치료제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치료제로 오직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밖에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도 그 역량을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개발 기술을 세계에 알린 것으로 칭찬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오히려 혹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541명의 이 치료제를 투약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치료 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예상한다. 네, 일반 사람도 그리고 아주 팩트에 근거해서 좀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인 주도 1연구진, 코로나 바이러스 이틀 만에 체내 배출량 최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회사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죠.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몸 안에 침투하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가장 번식을 많이 하는데 얘는 이틀 만에 번식을 체내에서 배출량을 최대로 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메르스의 변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스 같은 경우에는 17.2일,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12.2일로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최대로 증식하는데 평균 일주일이 걸리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틀 만에 체내 바이러스 배출량이 정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면 쫙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인데 빨간 게 코로나, 파란 게 메르스, 녹색이 사스예요. 근데 코로나는 바로 이틀 만에, 이게 이틀 만이고 이때 최대치로 증가한다. 이게 코로나, 그리고 얘가 메르스는 일주일, 7일 기준으로 해서 최대치. 사스 같은 경우에는 12.2일에 최대치로 증가하는데 매우 지금 번식이 빠르다. 그래서 사실 이게 팬데믹 상황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고 지금 빨리 투여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부분이 지금 과학적으로도 계속 논문에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신뢰 못해 미 보건당국 긴급 제동.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이 보건당국에서 미국에서도 긴급 제동을 걸었어요. 미국 임상평가위원회 과거 자료 사용, 파우치 소장 정확한 정보 필요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당국과 협의해 48시간 내 제공.
백신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폭풍 사이트카인,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자, 혈관이 막히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백신은 사실 백신은 작용 기전을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이 코 점막에 있는 코 상피세포에 가서 달라붙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이 백신은 선천성 면역이 아닌 후천성 면역, 혈액에서 항체를 형성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매우 급하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짧게는 최소 5년에서 10년은 필요한데 너무 급하게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는 안이 상정됐어요. 자, 볼게요. 어떻게 나왔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위한 리밸런싱 안건이 상정된다.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리밸런싱 허용 범위를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본래 프로테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리밸런싱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 범위, 이 5차 허용 범위를 늘린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올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16.8에서 20%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결국 리밸런싱은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코스피가 상승할 때마다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 매도를 할 수밖에 기계적 매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해법인 셈이다. 당연하죠. 이거 빨리 정정해야 되는 거고 언제적 구닥다리 비중을 갖고 오고 있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 프로테지 보유를 조절할 때 이게 5차 범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진짜 프로테지 보유를 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론에 떠밀려서 그쵸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동학개미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시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정부 관계자는 연금의 자산 분배 전략을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한다는 방향, 주식 비중을 조금이라도 조정해 매도의 속도와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여기 좀 웃겼어요. 기금위 관계자는 복지부의 추계치를 보면 리밸런싱 허용 범위를 3.5%로 올릴 경우 리밸런싱 매도 횟수가 지금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걸로 나온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연금이 리밸런싱을 이유로 매일 기계적 매도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허용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힌 것으로 안다. 이 거래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 이거 참 어이가 없는 말이죠. 그쵸?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정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후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스피가 0.45 변동성이 조금 보이죠? 코스닥이 0.50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지금 시황의 해외 대외적인 부분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따로 영상 만들어서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